페이퍼 타이거 종이호랑이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더만 뭐 진짜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지. 지금 3년 넘도록 저 쩔쩔 매고 있잖아. 러시아 뭐 개뿔 별것도 아니더만. 약을 살살 올리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전쟁 이전의 땅 그대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혹시 누가 알아? 그거보다 좀 더 나갈지.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선구 정치부장의 투시경. 간밤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한 연설도 사실은 오늘 뭐 이래저래 좀 얘기할 건덕지가 꽤 많았던 연설이었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었는데, 기후변화라는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논쟁적이긴 하지만은 좀 언급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고, 이민정책이나 또는 이제 그 일방주의 외교냐 아니면 다자 외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건 트럼프가 하는 말이 막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왔던 움직임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다 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중에서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따져보고 좀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제쳐두고 유엔 연설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하고 회담하고, 젤렌스키하고 회담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한 얘기, 그 다음에 자기가 딱 정리해가지고 트루스 소셜에 딱 썼어요. 그게 지금 모든 미국 언론, 그 다음에 전국 우리 전 세계 언론의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영토를, 러시아에 잃었던 모든 영토를 되찾고 이길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의 얘기가, 이게 트럼프가 요 정도면 이제 꽤 길게 쓴 겁니다. 트루스 소셜에 길게 쓴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자를까 그랬는데, 이거는 좀 전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판단이 어쨌거나 바뀐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택도 없는 짓 한다라는 스탠스였는데, 판단이 왜 바뀌었냐.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러시아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니들이 지금 더 이상 전쟁을, 니들 특히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못한다. 더군다나 니네 혼자도 그런데 거기다가 유럽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오리지널 폼, 전쟁 이전 상태 그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이전의 국경 그대로. 러시아 한때는 냉전에서 미소 냉전이었고, 냉전의 당사자로서 세계에서 원투 가리던 나라였지만은, 뭐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봤더니 여기 딱 써있죠. 페이퍼 컴퍼니란다. 페이퍼 다음에는 그냥 컴퍼니가 붙어요. 페이퍼 타이거 종이호랑이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더만 뭐 진짜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지. 지금 3년 넘도록 저 쩔쩔 매고 있잖아. 러시아 뭐 개뿔 별것도 아니더만. 약을 살살 올리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전쟁 이전의 땅 그대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혹시 누가 알아? 그거보다 좀 더 나갈지.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그거 알아? 그거보다 좀 더 나갈지. 그러고 그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토의 무기 돼줄 거야. 푸틴 보고는, 푸틴이 이거 보면 이제 뜨끔뜨끔 하겠죠. 가뜩이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즘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의 무슨 마을을 요만큼 진격해서 요만큼 점령했다 그러는데, 걔네들 하는 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지네가 점령했다고 국기 흔들고 인증샷만 찍어요. 근데 인증샷 찍고 얘들이 계속 점령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인증샷만 찍고 도망가기 바쁘더라. 얘들이 여기 이게 무슨 대부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한 거 아니고, 요 딱 인증샷 찍을 만큼만 1명 2명 온다. 이게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 짓이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진짜 전선에서도 쪽도 못 쓰고 있다. 근데 전선이 문제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듯이 러시아 경제가 워낙에 끔찍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맞고 있다. 다만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당장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으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건 내가 한 달쯤 있다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의 시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열흘의 시간, 2주의 시간 뭐 몇 번 했다가 이제 회담 한번 하고는 또 그냥 뭐
위야무야 넘어갔는데 이 한 달이란 게 어떻게 될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오늘 정도의 센 강도의 얘기를 던져놓고 한 달을 기다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러시아 경제 상태는 진짜 끔찍하긴 끔찍한 것인가. 상황을 보면 일단 그 2022년이었죠.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나름 성장률이 괜찮았어요. 왜냐? 러시아의 모든 경쟁이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장률이 했는데 웬걸 이제는 그것도 한계 왔어. 성장률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원래는 한 2.5%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고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질 GDP는 더 낮죠. 여기다가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는 군수 물자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물건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산유국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쓸 석유가 없고 또 국내에서 석유 유통 자체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이 석유 유통망만 공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석유가 썩어 넘쳐나는데 막상 집에서 쓸 석유는 없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풍기 현상이 나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도 난리가 나지만은 그건 전 세계 어디나 연료 가격이 오르면은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물가 상승률 8.1%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나마 지금 상반기에 10%에서 떨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다 그랬을 때 보통 2% 안팎의 물가 상승을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대체로 경기 침체예요. 이거보다 높으면은 이건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기준점을 보통 2% 정도로 잡는데 8.1% 그러면은 기준치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여기다가 기준금리 그나마 내렸어요. 기준금리 17%. 이 기준금리 원래 21%였습니다. 그나마 내렸는데 기준금리가 17%. 미친 거죠. 아니 근데 물가가 이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건데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재정 적자예요. 적자 목표를 1.7%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자 목표를 줄이지 않았으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지켰을 텐데 이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로 그러니까 GDP 수준으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이란 말이야. 우리가 11위, 러시아가 10위. 그러면은 경제 규모는 크다. 그런데 경제의 구조는 달라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보통의 산업이 굴러갑니다. 근데 여기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50%에서 60%를 석유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중동 산유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완전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아니 뭐 땅 짓고 헤엄치기 하긴 좋지. 근데 그거를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도무지 못 참고 있고 그거를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이걸 키우는 데만 다 쏟아붓고 있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태생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병력에 지금 70만이 지금 쏟아져 들어가 있단 말이죠. 참고로 그 베트남에 미군이 50만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70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는 현금 때려받고는 돈 줄게 그러고는 전선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애시당초에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왜곡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경제 제재까지 더해서 석유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데 이게 일단 팔아먹지도 못하고 팔아먹더라도 이제 땡처리로 팔아먹어야 되는 이런 좀 처지까지 몰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한 경제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조치가 오늘 나온 트럼프의 언급이겠죠. 과연 이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냐. 지금 경제 자체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0.4% 성장에 그쳤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1.5% 성장도 지금 택도 없는 거예요. 이 월간 성장이 아닙니다. 연간 성장이 0.4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0.4% 성장. 전시경제 체제에서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도 쉽진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뭐 원래 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빚어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빚을 좀 더 얻어보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 때리면서 러시아 경제 자산을 동결시켜 놓은 게 있거든. 자, 이 돈을 담보로 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돈 갖다 쓰긴 좋았는데 일단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쉬운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빌린 돈이에요. 우크라이나의 부담도 똑같이 쌓여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2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